너무 큰데요? 너무 크게 나오는데? 아니, no. 아주 바람직합니다. 자, 아, 아, 자, 줌에 나오나요? 네, 확인 감사합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이구야, 제 목소리가 저기서 들릴 때 굉장히 머쓱합니다. 모두 음성어 누르셨죠? 명예사님 모두 음성어 누르셨죠?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엔지타코리아 BS그룹 송별찬 IBO입니다. 네, 준비를 일단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나를 비추고 어쨌든 뭐죠 이 반응? 주제를 이제 좀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항상 내가 할 주제마다 굉장히 어려울까? 한 달 전에 이 주제를 봤을 때도 이 성공을 위한 발판이 무엇일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감이 많이 안 잡혔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역시 교육부의 위대함 이승현 사님한테 제가 이제 어떠한 내용을 좀 해야 되냐를 좀 여쭤보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딱 한마디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잘하시니까 하세요 라고 하길래 예 하고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이 생각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한 부분들이고요.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공통점은 선생님 왜 앞에 계세요? 깜짝 놀랐네. 네, 어쨌든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강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이라는 것들을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것들이냐라고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좀 와닿았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 내가 이거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무조건 달성만 한다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잠시만요. 혹시 그 전설의 짤 아시나요? 내가 사라져 볼게. 얍. 그 아세요? 방금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무엇이든지 내가 뭔가에 대한 것들 목표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만 달성하면은 성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에게는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가 뭐였냐면 남한테 돈을 쉽게 빌리지 않는 인생을 살자. 이게 저희 아버지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했을 때 저희 아버지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면은 저희 집이 밭이 하나도 없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밭이 하나도 없을 때 남한테 이제 이 품삯이라고 하죠. 가서 일을 하고 돈 받는 형태로 살다가 지금 이제 저희 아버지가 3만 평의 땅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자수성가 한 거죠. 자수성가가 주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식을 3만 주를 가지고 있다면 떼부자가 되었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저희 아버지의 선택은 농사였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땅을 잃었을 때 그래서 목표는 잃었으나 경제적인 자유는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경제적인 자유는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힘들었고 똑같은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었고 집은 어떻게든 만들어는 냈으나 똑같은 생활을 이제 구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의 두 번째 목표가 남들한테 돈을 빌리지 않고 그 이후에 우리끼리 제대로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남들 다 하는 건 못하지만 평범하게끔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두 번째 목표였고 지금 저희 아버지가 그 목표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샤인머스켓 농사를 지어요. 저는 이 아버지한테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 샤인머스켓 농사를 3년 4년만 먼저 지었다라고 한다면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2년밖에 늦지 않았다. 그 시골 농사 짓는 분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트렌드에 따라서 그냥 막 따라갑니다. 남들 이거 잘 된다 그러면은 다 똑같이 따라하다가 똑같이 농사가 다 망해요. 이거 사실입니다. 어느 집에서 어느 쪽에서 이번에 배추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수십억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해에 배추를 다 심어요.
그러면은 배추값이 떡락을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농사 지은 거에 비해서 손해를 본다라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무슨 농사를 지었냐면 혹시 동충하초 아시나요? 동충하초를 하셨어요. 1kg에 10년 전, 15년 전 그 당시에 1kg에 28만 원입니다. 비싸죠? 근데 그걸 키우기 위해서 그 누에를 가져오고, 혹시 누에가 뭔지 아시나요? 누에가 곰팡이가 펴서 버섯이 생기면 그게 동충하초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충하초를 드셨다면은 벌레에서 버섯이 생긴 그거를 드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누에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가 되는 게, 혹시 오디 아시죠? 오디. 오디의 열매를 이제 오디라고 하는데, 나무를 이제 뽕나무라고 하거든요. 그 뽕나무를 매일 7번씩을 잘게 잘라서 밥을 줘야 됩니다. 누에한테.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밥을 줘야 되고, 저희 밥 먹는 것보다 누에 밥이 더 급했어요. 저희 밥은 점심시간 때 이제 12시에 뭐가 된다 그러면은 일단 밥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누에는 항상 밥이 준비되어 있어요. 없다 그러면은 또 차를 이렇게 또 가득 이제 해오거든요. 이제 그런 농사를 해오면서 열심히 일했죠. 근데 저희 아버지의 이제 목표, 우리 가족이 정말 잘 살고 싶다라고 한 목표는 못 이뤘다라는 거죠. 왜 못 이뤘을까요?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가서. 누에를 생각보다 사는 사람이 없어서, 약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달성하면 이제 그거를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네트워크에 대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나라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열심히 안 하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 스트레스 받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하나? 그럴 거면 굳이 네트워크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만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자,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합니다. 혹시 인맥 형성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하시는 분? 역시 없죠? 자, 그 다음은 성격에 대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하시는 분 없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격 변화에 대한 것들 했을 때 저는 성격 변화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한다는 사람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 앞에 돈 갖다 주면은 돈을 선택하지 성격 변화를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돈입니다. 돈. 마치 이런 거죠.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1억씩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성격 변화를 택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돈을 택하실 건가요? 무조건 돈이거든요. 저는 이 강의 앉아서 3번은 듣습니다. 그러면 3억 타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밖에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는가, 약간 이런 포인트를 좀 많이 짚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 이야기를 싫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 베이스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돈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밖과 이 안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10년 후에 1,000만 원을 벌 거냐, 20년 후에 1,000만 원을 벌 거냐, 아니면 20년 후에도 내 월급은 200만 원, 300만 원일 거냐, 이거는 내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들이 뭐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 힘듦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싶으면 돈 벌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후회 안 하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후회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했던 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후회할 거 다 여기서 해보고 차라리 아니다 싶으면 나가서 일해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납득을 하는 사람이 반, 납득을 못하는 사람이 반입니다. 자, 납득 못하시는 분 없죠? 역시 제 강의 시간이라서 납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많은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성공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도 결국은 이제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성공자들이 우리를 믿고 따라오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의 과정들을 이제 무시하고 현재 이 성공자들의 모습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자, 성공을 위한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를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운 예로 보면 이제 뭐 그룹장님과 저희 스폰서님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예로 빌 게이츠는 성공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 대표적인 예로. 그리고 현대를 세운 고 정몽주 회장, 정몽주 회장은 뭘 했을까? 소를 팔았겠죠. 자, 여러분들 소 있으시면 소 팔아가지고 지금 하면 되나요?
소 하나 팔면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호적 팔 수도 있어요. 지금 소 한 마리가 얼마인데, 그렇죠? 이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굉장히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다른 게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한테도 물어본다면 똑같이 보겠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뭔가 이게 확실히 나와 다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정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정답은 생략됐어요. 이럴 수가. 왜 PPT 만들 때마다 이렇게 생략이 되지? 이 뒤에 뭐가 있었냐면 X 표시가 있어요. 정답은 없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그걸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근데 그거를 알아가는 방법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해야겠다라 해서 좀 정리한 것들이 이 뒤에 나옵니다. 자, 일단 성공을 위한 발판 이제 준비죠.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있냐를 봤더니 첫 번째가 이제 자세, 겉모습. 어디서 많이 참고했냐면 저희 스폰서님이 직급자라면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던 교육이 있었어요. 직급자면 뭘 갖춰야 될까요? 직급자라면 인성이요? 그럼 직급 안 갖추면 인성이 개판이어도 인성 개차반 직급 아니면 되나요? 뭐가 있을까요? 마인드, 자신감. 기본적인 이 자세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가의 자세를 봐요. 직급자의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급자라고 일반적인 사업자, 직급이 없는 사업자와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약간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직급을 안 가도 갖춰야 될 모습은 무조건 갖춰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가 저는 자세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겉모습과 굉장히 잘 어울리겠지만 만약에 몸에 문신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껄렁껄렁하게 나타나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죠?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 반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하시네. 어쨌든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엔젝타에서 이 BS그룹에서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버는 사람이고 굉장히 출근도 안 하고 복장도 추린 입고 와서 나타난 다음에 사업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납득하시나요? 근데 납득은 해야죠. 그런 모습인데도 1,000만 원을 버니까. 그쵸? 근데 그런 자세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얼마 후에 떠나더라. 사업장에서 존재를 감추더라 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사업가가 자기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은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코평수가 커지면서 갑자기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강의를 내려가서 이후에 이제 집에서의 행동 그리고 사업장의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날라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뭘 했냐면은 사업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냥 해요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그 친구는 집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스폰서가 집에 가라고 해서? 여러분들 스폰서가 집에 가라고 하면 가실 거예요? 스폰서 말 예스맨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폰서랑 상관없이 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은 돈을 어느 정도 번다고 해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는 갖춰야 된다. 그리고 겉모습. 겉모습이 저는 딴 걸 바라지 않습니다. 깔끔한 사업가다운 모습은 갖춰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자리에 가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을 하지 않고 뭐 그런 거죠. 오늘이 만약에 이번 연도 12월에 송년회 파티를 합니다. 드레스 코드는 블랙. 그럼 뭐 입고 오셔야 되죠? 블랙에 대한 정장, 뭐 여성 정장부터 해서 기본적인 깔끔한 옷들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검은색 추리닝을 입고 왔어요. 어떤 느낌일 것 같나요? 핵인싸겠죠, 뭐. 굉장히 관심을 끌어당기는 관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데 사업가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누군가는 저 사람이 사업가가 맞나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겉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태도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기본적인 사업가라는 자세. 사실 여러분들 뭐 정장 입고 이런 옷 입는 게 편하나요? 아니면 잠옷 입고 다니는 게 편하나요? 물론 잠옷 입고 다니지는 않겠죠. 물론 잠옷 입고 다니는 사람을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안 계시네요. 어쨌든
어딘가를 다닐 때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뭐 추리닝, 청바지가 편하냐, 아니면은 진짜 빡세게 이제 메이크업까지 하고 정장을 입고 다니는 게 편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게 편하나요? 정장이 편해요? 뭐가 편해요? 복장을 봤을 때 사업적으로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닐 때. 그쵸? 캐주얼하니 그냥 이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딘가요? 사업장이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들은 귀찮더라도 기본적인 갖춰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했을 때 또 그런 거죠. 자존심에 대한 것들. 어, 자존심을 부려봤다라고 본다면 저는 좀 많이 부려봤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성명의 삶이 왜 고개를 끄덕이는지 모르겠는데 자존심을 많이 부려봤다 그러면은 저보다 자존심을 세게 부려본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경상도 이 특유의 그런 성향들이 좀 굉장히 녹아 들어 있었고 또 그런 게 있죠. 스폰서의 스타일이 강하지 못하다, 스폰서의 스타일이 약하다 그러면 파트너들이 항상 자존심을 부립니다. 알게 모르게. 제가 그랬거든요. 제 위에 이제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있었는데 제가 제일 똥꼬집이었어요. 고집이 제일 셌고 흔히 말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스타일이 제일 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 친구들, 제 스폰서들의 말을 단 하나도 듣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 왜 굽혔냐라고 한다면 내 능력이 모자란 걸 알았으니까. 근데 이 시간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고 교육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갖춰가면서 조직이 조금씩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을 모실 때 여러분들 고객 다 모셔보셨죠? 고객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밖에 나가면 그냥 한 주먹거리가 그냥 감히 여기 와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왜 네트워크라는 거를 만나기만 하면 저렇게 저 사람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올라갈까? 왜 저 사람의 자만심은 하늘을 찌를까? 밖에 나가면은 너나 나나 쥐뿔도 없는데 왜 저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뭔가 뻗댈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고 하는 인식 때문이더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럴 수 있어. 간이고 쓸개고 다 뱉어내야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업을 시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간과 쓸개를 다 뱉어내서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스폰서와 상의할 때, 자, 스폰서와 상의할 때 스폰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시는 분 없나요? 여러분들 굉장히 착하게 사업하시는군요. 네, 저는 이 제 스스로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 무조건 구표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간의 상의를 통해서 납득은 충분히 되어야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스폰서가 야 이거 무조건 해. 이해가 안 가면은 일단 하고 나서 물어보든 아니면은 물어보고 진행을 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물어보고 나서도 대답 안 해주니까 안 해. 약간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스폰서와 상의할 때도 이런 모든 것들, 자존심을 굽히는 모든 것들도 여기에 이 자세와 태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선배 사업가의 조언받을 때 형제 레그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사장님 이런 거 고치셔야 돼요. 납득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 예. 하고 말지 않나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조차도 이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간에 고칠 수 있어야 그런 자세, 태도에 대한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저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지적을 받았고 많은 술을 먹으면서 그래 네가 잘못했구나 죄송합니다. 술 먹고 나서 정신이 기억이 안 나지만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제정신 차리고 약간 그렇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술이 치트키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거를 처음부터 못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존심 센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티내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티 안 내고 혼자 꿍가 있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더 센 겁니다. 차라리 꿍하지 말고 모든 걸 다 풀게끔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관리가 쉬워지겠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리가. 자, 두 번째 겉모습에 대한 거죠. 여기는 뭐 가볍게 볼 수 있지만 복장이라든가 말투, 행동 여러 가지 것들이 볼 수 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겸손해져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만심을 가졌을 때 사업이 잘 안 되고 사업가의 복장을 갖추지 않았을 때 이 밑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사업가들을 만나면서의 이제 리더를 할 수가 없다. 리드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겉모습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이 겉모습을 누군가를 그룹장님 얘기하셨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면은 시계는 뭘 찾고 옷은 뭘 입었고 구두는 뭘 신고 이런 걸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보는 타입이에요. 저는 뭐 브랜드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옷이 깔끔하게 입었냐 안 입었냐 이런 걸 좀 많이 판단하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복장, 제가 그 대구에서 유니땡땡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업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복장이나 화장 그리고 이 머리 스타일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범접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쉽게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니시티의 3번 사업자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니시티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유니땡땡이라는 회사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돈이 있건 없건 떠나서 무조건 깔끔하게 다녀야 된다. 타 사업자를 만날 때는 무조건 내 복장에 힘을 무조건 줘야 된다. 제가 강의할 때 지금 피부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뭘 발랐게요? 다시네. 비비를 발랐어요. 비비를. 자, 근데 이 비비를 바른 이유는 뭐예요? 최소한으로 이제 내 모습을 좀 갖추자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바른 거거든요. 지금 비비가 다 떨어져서 사러 가야 되지만 일단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 TMI를 더 일단 그런 상황에서 때 갑자기 아는 미사님이 떠오르네. 병천 사님은 굉장히 말과 행동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그냥 행동거지라든가 그런 거 보면 이런 거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말만 보면 굉장히 이런 거 많이 신경 쓴다고. 일단 저 신경 많이 씁니다. 일단 그리고 이런 솔선수범에 대한 것들. 왜 그 유한건 사님이 이제 가끔씩 강의를 하시거나 보면은 여러분들 와서 일찍 와서 청소한 적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솔선수범할 때 뭘 배웠냐면 변기를 손으로 닦아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안 들어보셨어요? 저희는 자존심 버리고 솔선수범 해야 된다 그러면 변기를 손으로 닦으라 했어요. 닦아봤을까 안 봤을까요? 닦아봤을까 안 봤을까요? 예? 안 닦아봤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하고 나면 변기 소리 있는데 왜 손으로 닦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에 대한 것들을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행동해라. 남들이 너를 본받을 수 있게끔, 남들이 너를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라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겹치면서 겉모습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떠오르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제 이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제 성격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제 성격 아세요? 제 성격. 두 분만 고개를 끄덕이는데 제 성격 아세요? 그래요? 나도 내 성격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지? 일단 성격에 대한 것들을 처음부터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판단되는 모습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처음에 만난 그 사람이 어떠한 복장, 어떠한 말, 어떠한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게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저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약간 예의 없이 군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굳이 친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과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제 왜 그런지를 알면은 친하게는 지내지만 그래도 적정선에 선이 있어요. 이거 뭐 제 MBTI 아시면 약간 그런 게 보일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봤을 때 같이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말투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티나는 것들이 언제냐면 사업하면서 행동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같이 하는 생활을 할 때 단체 생활을 할 때 팀을 위해서만 하냐 그 팀에 대한 한정선이 전체에 대한 걸 우리를 팀으로 생각하냐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것만 팀으로 생각하냐에 대한 것들이 다 티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 사업에 대한 것도 제가 이 겉모습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잘 나간다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동시에 발전이 없다면 그건 잘하는 사람이 팀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희생을 한 걸까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의문이 든다는 거죠. 제가 사업을 키워서 너무 잘했어.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요. 근데 우리 팀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법니다. 그러면은 제가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나는 이기적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겉모습에 무조건 판단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안 될수록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훔쳐보는 스타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기심, 그러니까 시기심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겉모습에 판단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큰 조직을 이뤄도 싸움이 나거나
팀에 대한 이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대한 것들도 제가 뭐 더 조심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써 굉장히 저 사람과의 관계가 비틀어질 수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굉장히 말 많습니다. 오 무시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해지면 장난도 치고 그런데 여러분들 저 말을 많이 안 해보셨죠?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수할까봐 제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말을 많이 거시면 저 힘들어요. 아시죠? 너무 제가 이제 소심하니까 천천히 다가와 주세요. 어쨌든 자, 두 번째 마인드입니다. 결국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이걸 두 번째 넣어놨는데 두 번째 넣어놓은 이유가 이거입니다. 사업하는 이유가 없으면 굳이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 친구가 한 명이 이제 조선소에서 일하고 한 명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이 공장에서 일하는 애와 조선소에서 일하는 애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냐고 물어봤더니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냥 일상이 그냥 욕을 먹는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편에 이제 술을 먹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요? 돈 벌려고? 뭐 그것도 맞는 소리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욕 안 먹고 거기서 나오면 먹고 살 거 있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친구가 삐져가요.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프티콘도 하나 보내주고 단순하게 화를 또 풀었습니다. 단순하죠? 근데 이 사업을 선택했을 때도 이 사업 왜 하는지 이유 없으면은 굳이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이 하는 내용이 내 얘기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간편적으로 제 입장만 봐도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이 얘기를 왜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 그럼 굳이 이 사업해가 돈 벌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려가면 됩니다. 그렇죠? 내려가서 그냥 알아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나가서 직장 취직해가 먹고 못 사나요? 편의점만 취직해도 알바만 취직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 남아 있냐라는 거죠. 저는 그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하면서 사실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말같이 이제 안 따라오는 파트너들 또는 파트너가 될 것 같은데 항상 꺾이는 이 부업자들, 소비자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래 나는 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사업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가장 많이 흔들렸냐, 내가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 그리고 내가 언제 가장 담배를 많이 폈을까, 그리고 내가 언제 집에 가서 술을 혼자 몰래 먹고 왔을까, 내가 언제 굉장히 매운 음식을 가지고 스트레스 풀려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캡사이신 원액을 둘둘 둘려서 먹어봤을까. 굉장히 이제 한 10분 동안 고민해봤더니 딱 떠오른 게 한 이 정도의 네 가지 정도였어요. 스폰서,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스폰서하고 굉장히 말다툼이 많았어요. 이거 이렇게 한 거 맞아요? 왜요? 이해를 시켜주세요. 근데 스폰서는 나를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웠죠. 그리고 일이 뜻대로 안 풀릴 때 분명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거의 다 이제 이 사람이 사업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잠수타. 그런 경우 겪어보신 적 있나요? 스폰서님 이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음날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제품도 198만 원을 3개를 끊었어요. 한 개만 끊어도 되네. 굳이 3개를 끊어서 자기가 사업을 해보겠대요. 다음날부터 연락이 안 돼요. 강원도에 미팅을 갔어요. 너무 사업성 너무 좋네요. 이거 이렇게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3명 모을 테니까 내려와 주세요. 했는데 다음날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열심히 해가지고 다 쏟아부었는데 돈이 부족할 때, 내가 당장에 뭐 반값 뭐 이것저것 나갈 것 다 생각해봤더니 돈이 없어. 그럴 때 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흔들리고. 그리고 또 하나, 명절 또는 뭐 집에 갔다 올 때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들어볼 수도 있어요. 결혼은 언제 하니? 직장에 취직은 홍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곧 결혼하실 건가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에 대한 걸 왔을 때 이런 거 다들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이틀 전에 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항상 강의 전에 꼭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전화가 와서 뭐 이제 오늘 뭐 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이제 친구 대하듯이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다 들어줬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 아직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버지에 따로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60년여 가까이 산 특 상남자이기 때문에 표현이 없습니다. 네, 전화를 받자마자 나이를 드셨는지 요즘은 아들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솔톤으로 올라가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통화를 잘하시는구나. 통화할 맛이 나는구나. 그래서 통화를 했죠. 어김없이 오늘 또 술 한잔 하고 계셨어요. 그때도.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도 똑같이 아버지 친구 조만간 또 결혼한다는데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그런 얘기를 또 들었죠. 그래서 아버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고 술 적당히 드시고 들어가세요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업적으로 흔들린다 보다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빨리 돈 벌어 가지고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거죠. 언제는 스폰서와 안 싸우셨어요? 언제는 일이 잘 풀렸나요? 언제는 뭐 돈이 있었습니까? 뭐 집은 명절 때나 뭐 특별할 때만 갔다 오나요? 집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많잖아요. 집에서 요즘 사업은 좀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분 없나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를 게 없는데 굳이 감정이입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고생은 조금 남았어. 앞으로 고생은 없을 거야. 좀만 힘내자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고생길은 열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장님 힘드세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앞으로도 힘들 거니까. 힘들지 않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세요. 일하면 안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2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다음 달 200만 원 받으려면 또 일을 해야 돼요. 안 힘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의 싸움, 뭐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가 그 타협점에 찾아가 내가 굽히고 들어간다면 싸울 거는 없고 상의를 하겠죠. 그리고 일이 뜻대로 안 풀린다. 일이 뜻대로 풀렸으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다 있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앉아서 교육된 분들이 최소 플래티늄, 뭐 실버, 골드, 다이아 이쯤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일이 뜻대로 다 풀렸다면 나는 이미 크라운 다이아 이미 옛날에 찍었어.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이 뜻대로 안 풀리잖아요. 근데 일이 뜻대로 안 풀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힘들 거 중심만 잘 잡고 꾸준하게 존버하자. 그리고 그 존버하는 과정, 존버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 없죠? 네. 그리고 버티면서 내가 사업의 길을 뚫자. 어떻게든 만들어보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중심 잡는 방법 뭘까요? 가장 확실한 중심 잡는 방법. 뭐 다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이라고요? 현실적이라고 해주세요. 아니, 각자마다 중심 잡는 방법이 다른데 가장 확실한 중심 이렇게 하면 중심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내 스스로가 중심 잡는 거면 내가 돈 벌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업하면서 비전이 이게 비전입니다 라고 하면 다 따라올 사람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중심 잡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그거를 다지고 한다면 무조건 중심은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했을 때 돈 벌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 버킷리스트가 160가지가 있었어요. 버킷리스트 적어보셨나요? 저 160가지 중에 50가지를 이뤘습니다. 저는 50가지가 다 먹을 거였거든요. 랍스타 먹어보기, 뭐 한우 먹어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사소하지만 잃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 가 성취감을 했던 것들. 혹시 여러분들 그 뷔페 이런 것도 보면 호텔 뷔페 이런 거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이 있고 안 가보신 분이 있죠? 네, 장원사님 손 내리시고요. 자,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서울에서 탑7 안에 들어가는 호텔 뷔페들 있잖아요. 한 끼에 뭐 기본 5만 원에서 10만 원대 하는 그런 뷔페들. 나 거기 가봐야겠다. 왜? 그게 내 성취감이었어. 이걸 가기 위해서 너 돈 벌어야지. 며칠 전에 강의하셨던 분도 아란사임이죠. 아란사임도 그 말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했어요. 사소한 거 하나, 내가 저걸 하나 이루는 것부터가 성공의 발판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추가해서 이제 팀입니다. 팀. 팀에는 ABC.
저희 이제 스폰서 이미 했던 말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회사 안 좋아도 됩니다. 보상 플랜 굉장히 안 좋아도 됩니다. 근데 ABC 사업 마음만 맞추면 무조건 돈 벌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증명을 해내신 분들이 스폰서님이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방법만 만들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데도 돈을 버는 곳 많죠. 대표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뭐 카드 영업하시는 분부터 해서 자동차 영업, 기타 영업들, 그리고 보험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보험하시는 분들 돈 1,000만 원 버는 분 많지 않나요?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 내가 돈 1,000만 원 벌려면 그분처럼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험해도 돈 1,000만 원 벌 수 있다면 보험 뛰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판 또한 마찬가지죠. 방판 잘 뛰는 분들은 제가 아는 분 중에 방판 잘 뛰는 분들은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어요. 5천만 원씩. 사장님 어디세요? 고객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65세인데 아직도 방판에서 5천만 원을 벌면서 아직도 고객을 만나요. 고객 하루에 몇 명 만나세요? 하루에 많을 때는 13명. 적게 만나면 2명을 만난대요. 근데 적게 만나는 그 2명은 기업체 사장님이랍니다. 2명 만날만 하죠? 그렇죠? 선물 세트로 이제 나가는 게 이제 보통 몇 천만 원 단위로 나가니까. 자, 여기서 봤을 때 저희가 바라는 것들은 그겁니다. 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팀에 대한 것들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따졌을 때 앞에 나온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갖추면서 시스템을 가지는 것들을 필요하다. 그럼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들 수 있냐 따지면은 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시스템은 내 스스로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오늘 사업장에 와서 집에 갈 때까지의 루틴이 내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순간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오늘 누군가에 통하는 계획, 누군가에게 상의하는 계획들에 대한 것들을 넣기만 한다면 그건 내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복제하고 그걸 가지고 한다면 팀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열심히 하면은 지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도 조심하는 게 저는 이제 혼자 아이디어 빡 떠오르면은 혼자서 막 달려들어요. 근데 금방 실적을 느끼고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요. 그런 계획들만 세워놨어도 그런 계획들만 같이 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계획 중에 지금 뭐 제가 SNS를 하는 거 제가 이제 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SNS를 굉장히 하는 걸 싫어합니다. 굉장히 안 좋아해요. 저는 볼 일이 있으면 통화로 통화는 짧고 굵게 어디야 밥 먹었어? 밥 먹자 나와 끝. 모든 통화가 30초에서 1분 안에 끝납니다. 남자분들은 공감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경상도 쪽은 좀 심하거든요. 경상도는 전화도 안 할 때도 많아요. 나와 문자 하나 딱 보내면 예전에는 문자 하나 딱 보내면은 나왔어요. 어디로? 우리가 자주 모이는 아지트로. 그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SNS를 하면서 제가 가장 큰 생각이 뭐냐면 너무 힘들다. 누나를 뽑아내고 싶다.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저 이제 글씨가 안 보여요. 진짜요. 저기 뒤에 보이는 마스크 착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글씨가 흐리게 보입니다. 저 원래 시력 2.0이었거든요. 지금 1.0인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지방 파트너들도 만났잖아요. 지방 파트너가 좀 쉬엄쉬엄 하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시력을 포기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룹장님이 여기에 이 SNS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해라. 목숨 걸고 해라. 그래서 목숨보단 사실 눈 하나 없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뺀다고 생각을 하고 그룹장님 오셨나요 혹시? 좀 이따 불려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냐면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이거 하나뿐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와중에 혼자 하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팀을 이뤄서 같이 할 수 있다면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오기 도끼 끈기 용기 패기 막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버티면 끈기 하나만큼은 가져갈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뭐 능력은 쥐뿔도 없는데 그냥 미친 듯이 오래 하고 많이 하니까 어쩌다 보니까 됐네?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도리 없이 FM적으로
그냥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내가 꾸준히 하면은 언젠가는 된다라고 그룹자인가 스폰서님이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팀에 대한 것들을 이루면 간혹 그런 것도 좋아요. 내 혼자 하면은 스트레스 풀 곳 없잖아요. 그렇죠? 팀으로 하면은 스트레스 풀 곳이 생겨요. 일단 팀을 뭐 스트레스 풀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소리고요. 일단 그런 팀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공감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좀 만들면 좋다. 자, 그리고 계획입니다. 제가 짜는 이 계획 짜는 부분을 제일 약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 스스로가 약간 즉흥적인 사람이고 이 계획된 것들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들, 저는 이제 좀 즉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게 생각난다면 이거를 당장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짜야 되지 해서 반대로 일개부터 월계까지 한번 짜봤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월계, 그러니까 1년간의 계획을 짜놓고 월 단위의 계획을 짜놓고 주 단위의 계획을 짜놓고 하루 단위의 계획을 짜면은 굉장히 관리하기가 편하더라 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각종 간의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계획을 짜기 이전에 누구를 통해서 계획을 짤 거냐, 나에 대한 계획을 짠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파트너로 만들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제품을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하면서 명단을 다 적었다라는 거죠. 그 명단에 대한 것들을 지금도 적고 지금도 관리하고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언제 한번 만나면 되겠다, 스케줄을 파악을 한 다음에 또 미팅에 대한 계획을 잡겠죠.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언제가 가능하다는 계획이 나온다면 그 전주에 해야 될 것들, 그 날에 해야 될 것들, 계획들을 다 잡아서 계획표에 다 적어 넣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메모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생겼어. 이 사람에 대한 제품에 대한 반응도 좋고 사업을 해봤다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소비자라도 갈 수 있겠지만 부업자라도 갈 수 있고 전업자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세 가지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획을 다 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의를 하다가 통화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미팅을 진행을 통해서 결국 나온 게 뭐냐?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은 빨리 당겨야 돼. 이 사람은 조금 더 지켜봐야 돼.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가야 돼. 이것들을 상의를 통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계획표에 넣고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조금만 세워져 있다라고 해도 움직이는 거, 내 계획을, 조직을 형성시키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편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성공한 거에 있어서 항상 계획을 짜라고 하는 스폰서님들의 말씀이 있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범위가 커진다면 조금 더 조직 성장 그리고 내 성공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꿈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 구글에 꿈이라고 치니까 이 단어가 나오더라, 이 사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 갖고 싶은 것, 이게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 강의를 하는, 이 강의 준비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이 단어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꿈 자체는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것들이 생성이 되었고, 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갖고 싶은 것들.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있나요? 그렇죠. 각자 다 있겠죠. 그게 이제 목표, 꿈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끊임없이 그 생각을 했어요. 버킷리스트 계속적으로 제가 수첩을 집에 가면 제 사물함이 이렇게 하나 마련해 놓은 거예요. 수첩을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적어놓고 지우고 했던 것들이 이제 버킷리스트 노트가 있는데 그거를 며칠 전에도 봤을 때도 똑같았어요. 이거 안 했네. 이거 해야겠다. 이거 안 했으니까 이거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명단을 찾고 그 명단을 또 관리하고 또 연락하고 이게 반복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좋은 건데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혹시 꿈을 꾸더라도 큰 꿈을 꿔라. 그럼 뭐 그게 뭐 조각이 나면 그래도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 그래도 반대로 좀 생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자꾸 반대로 얘기하니까 약간 청개구리 같은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작은 것도 꿈이고 큰 것도 꿈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작은 것조차도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작은 것도 이루고 큰 것도 이루지만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자.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해봤던 것 같아요.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생각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거는 실패한 계획.
근데 생각이 없어도 행동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도전이다. 약간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를 해본다는 거죠. 되든 안 되든 스폰서가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고 하면 저는 합니다. 왜냐? 몸으로 체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이유에 있어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봤는데 야 스폰서님이 야 이건 절대 안 돼라고 했는데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봐라고 했는데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케이스가 야 스폰서님이 야 너 이거 해가지고 이 사람 뭐 사업자에서 좀 끌어올 수 있겠냐?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근데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고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1년을 투자해서 1년간 매주 만나러 갔습니다. 소개가 안 나올 거라고 했어요. 저희 스폰서님. 근데 그분한테 소개를 7명을 받았습니다. 가능성 있죠?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들 스폰서의 계획대로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갔다라는 거죠. 남는 시간 언제예요? 아침에 교육에 대한 거 끝났어. 그럼 교육 끝나고 바로 갔다 옵니다. 그분을 5분 동안 만나고 오는데도 갔다 왔어요. 2시간 걸쳐서 가서 5분 미팅하고 다시 2시간 걸쳐서 옵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대략 한 5시, 6시 되거든요. 밥 안 먹고 그때부터 또 그날 해야 될 것도 합니다. 그렇게 1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개가 나왔죠. 그래서 명단에 대한 걸 했을 때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통해서 해보니까 명단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명단이 이 사람이 안 된다, 명단을 버린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 해보셨나요? 카톡을 열심히 보냈는데 카톡을 안 읽어. 한 달, 2달, 3달 될 동안 안 읽어요. 문자로 바꿉니다. 문자로 3달을 동안 해봅니다. 근데 문자도 요즘에는 일이 없어지냐 남냐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또 일이 안 사라지네요. 전화를 합니다. 안 받겠죠? 차단당했으면. 그럼 남의 핸드폰으로 스폰서 전화로 해봅니다. 저 전화번호 바꿨어요. 라고 하는 거짓말하면서 연락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제품을 팔아보기도 하고 또 미팅을 통해 가지고 오해를 풀고 관리를 하기도 하고 부업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원동력을 좀 삼았습니다. 어떻게 해볼까? 뭔가를 해볼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 하면 지치겠지만 같이 함으로써 꾸준하게 유지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인지입니다. 저는 허황된 꿈은 꾸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부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허황된 꿈을 가지고 실패감을 맛보더니 정확하게 조금씩 현실적인 그러나 너무 뭐 극단적인 현실적인 게 아니라 희망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돈을 얼마를 벌면 이걸 해야지. 내가 이만큼을 벌면 어떤 걸 해야지 라는 것들을 계속 꿈꾼다라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유한근 사님이 한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성취감을 맛봐야 된다. 저희가 그때 했던 게 이제 석세스 미션을 그때 했는데 제가 뭐 했냐면은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보냈다 라고 하는 감정 느끼면서 이게 좀 사업이 좀 굴러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그 이후에 무감각해지더라도 오늘 통화 5명 해야 돼. 그럼 5명 무조건 하자. 오늘 통화 1명밖에 못했어. 그러면 카톡이라도 하자. 통화가 10%를 채운다라고 하면 카톡은 5%.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내가 70% 80%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했더니 어느 순간 사업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이 연락하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뭘 못하고 있고 뭘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늪에 빠져가지고 진행을 안 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누군가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내가 상황이 어떤지 내가 금전적인 것들 그리고 내 파트너에 대한 것들 지금 현재 내 마인드에 대한 것들 내 복장에 대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조직을 키우는데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를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더라. 그런 거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업이 안 돼 힘들어 너무 힘들다 밖에 나가서 담배 하나 피고 옵니다. 그러면은 뭐 담배 하나 피고 오면은 술 한잔 하고 오면은 사업이 풀리던가요? 똑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나면은 아주 조금이나마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성공을 하기 위한 발판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한 반복이다. 그룹장님한테 찾아가면 병찬아 열심히 해야 돼. 병찬아 변화해야 돼. 저는 그룹장님한테 그룹장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병찬아 변화해야 돼. 그 말 이후에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변화에 대항을 해야 되는구나. 변화하자. 그래도 아직까지 안 되는 게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룹장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룹장님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면 사업적으로 잘 될 수 있을까요? 변화하세요. 또는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변화에 대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변화에 대한 마음 먹은 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시켜서 변화를 시켜야겠구나. 그게 안 되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 좀 많이 생각을 했고요.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남들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현실적인 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의 팀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강의자인 제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한 발판들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저거를 그 발판에 맞춰서 내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많이 안 느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변화해야겠다고 느끼는 것들은 내 스스로가 느끼는 거지 남들이 지적한다 해서 받아들이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 변화하세요라고 한다 해서 내일부터 당장 바뀔 수 있나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사장님은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몇 년 동안 얘기해도 안 바뀝니다. 저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내 스스로를 이제 인지하고 납득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런 걸 바뀌어야겠다 하는 순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변화를 처음 한 시기 가장 충격받은 시기가 이승현 사장님이 변화를 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내가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니까. 갑자기 차에서 마이크를 잡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가장 왜 충격이었냐면은 내 기억에 저 사람은 저걸 절대 못해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솔선수범을 하더라고요. 저게 변화구나. 그래서 따라해봤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조금씩 바뀌게 되는구나 이제 좀 인정을 했던 거고요. 스스로에 대한 변화 그리고 반복 그게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성공을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변화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많은 힘든 상황이 오겠지만 그래도 저는 스폰서에 믿고 따라가는 게 이런 변화에 대한 것들을 지켜봐 줬으니까 변화할 때까지 계속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앞으로도 큰 변화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